지난번 6월 29일 날 예. 보성고등학교 50회 동기생들이 마련한 DMZ 영웅 유호철을 위한 음악회, 그날 이후에 가장 큰 변화라고는 있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그 후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 자랑스럽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마음이 흐뭇했고, 그래도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네. 그날 중대원들이 그렇게 다 모여본 거는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그 사건이 아니고 그 부상 당한 지는 처음 아닙니까? 그 이후에 제가 퇴원해가지고 예. 매년 한 2번씩 이렇게 모였었습니다. 네. 그 모임을 저희는 이 40여 년 동안 지금도 계속 가지고 있는데, 네. 그때 그 아주 끈끈했던 좋은 회가 지금 또 생생하게 남아 있는지 모두 이렇게 만나기를 즐거워하고 만나고 싶어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날 그 영상을 본 소감들은 어땠습니까? 그때 모두 다 감동스러웠다고 그러고, 그때 그 수색중대의 일원으로 근무했던 것을 모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모두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걸 자부심으로 느끼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예. 그 가족들이 행복했겠습니다, 그날. 가족들은 저를 아버지로 또 그 가장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그 신문 조선일보에 인터뷰 나오고 이랬는데, 그동안에 연락이 없었던 분들한테도 연락이 많았죠? 없었던 사람이 김영환이라고 저하고 같이 작전에 들어가서 부상을 당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신문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동안 71년 6월 29일 그 작전 이후 전혀 못 만났었는데, 처음 그 신문에 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찾게 되어서 만났습니다. 김영환 그분은 보직이 뭐였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소총 수색병이었고 1등병으로서. 이거 그날 참 미리 왔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래서 그날 보고 이 사람도 감격을 했고, 또 며칠 전에는 일부러 서울에 찾아와가지고 그 당시에 작전에 나갔던 소대장하고 같이 만나서 이 자리에 만나가지고 옛날 얘기도 하고 이젠 자주 만나자고 말이죠. 근데 그때 부상을 당했을 때 나는 서울로 후송이 되고 그 김영환 일병인가 상병인가 계급은 지금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김영환 상병은 창동 병원으로 후송이 되고 해서 제가 만나질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창동 병원에서 그래도 빨리 회복이 돼가지고 그 원대 복귀를 했고, 부상 정도가 좀 가벼웠습니다. 부상은 저보다 훨씬 적게 부상을 당해가지고 원대 복귀해서 제대를 했다고 그럽니다. 참 다행이네. 네, 아주 그 만났더니 얼마나 기뻤든지 아주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 특히 소대하고 같이 만나고 나니까 옛날에 그 전투하던 생각이 생생하게 기억이 났었습니다. 저는 6월 29일 날 그 음악회에서 그 소대원 중대원들로 서 있는 가운데서 또 그 당시 소대장이시던 분이 원스타로 예편하시가 그 별하를 달고 서 있는 것도 참 아름다웠습니다. 사병들하고 같이. 그 중에는 이제 원스타도 있고 대령도 있고 또 뭐 대학 학장까지 한 사람도 있고 대학 교수도 있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다 참여해가지고 아주 정말 즐겁고 감격스러운 그 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1사단 그 수색 중대, 특히 저도 간행물 유인물을 보고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 참 취약지구로 남아 있었더군요. 저희가 그 지역을 미 2사단하고 부대에 들어간 최초의 부대였습니다. 그게 71년도 2월 달에 이제 부대교대에 들어갔었는데, 사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150마일 휴전선이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와가지고 임진강하고 맞닿는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임진강 에서는 임진강 자체가 이제 비무장지대였었거든요.
따라서 그 지역은 우리 150만 휴전선 중에서 제일 급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임진강을 따라서 이제 그게 NLL 선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NLL 선을 무슨 이게 뭐 군사분계선이 아니다. 무슨 뭐 평화지대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예. 우리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피와 생명을 바쳐 지킨 예. 그러한 우리의 영토선입니다. 네. 네. 사실 그 예비역 소령으로 예편하셨는데 우리 중대장님께서는 그 당시 그 전투를 치러서 말지만 사실 휴전 후에 그 북한 도발로 인해서 또한 도발을 저지하다가 많은 우리 장병들이 희생되고 또 부상을 입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예. 이제 실제로 적하고 전투하다가 다친 사람도 많고, 네. 또 적이 기습을 해가지고 다친 사람도 있고, 또 수색 정찰을 하다가 예. 거기에서 지뢰를 밟아서 부상당한 사람도 많고, 네. 많은 희생자와 또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생명과 예. 피를 흘리면서 우리가 지킨 것이 휴전선입니다. 네. 휴전선은 휴전했으니까 그냥 평화스럽게 지켜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네. 지금 처음서부터 지금까지도 네. 북한은 적화 통일이라는 야욕을 한순간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네. 지금도 계속 적화 통일을 위해서 있는 수단을 다해서 지금 네. 적화 통일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 모든 수단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이 이거 북한이라는 걸 우리 모든 국민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그 군대에 군복무를 한 사람이라도 직접 전투에 참가 안 해본 사람들이라면 그 전투라는 게 순간적인 판단을 요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실상 그동안의 훈련이 축적된 그 반사적 행동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실 우리 군을 폄하하고 그다음에 군에서 무슨 작전 중에 사고라도 나면은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방적으로 아직도 군을 매도하고 주의 체계를 갖다가 흔드는 이런 일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대 조직에 대해서 또 군대 특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것 같이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강한 군대는 계속 끊임없는 전투를 통해서 강한 군대가 예.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근데 우리 한국군은 불행하게도 예. 불행한 게 아니라 한국군은 너무 다행입니다. 월남전에 참전한 이후 네. 실전 경험이 없는 군대가 되어 있습니다. 네. 반면에 미군은 지금까지도 전투를 하고 있는 그런 군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군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가장 강한 군대라는 건 강한 훈련을 통해서 나오고, 또 강한 훈련만 가지고 안 되고 전투 경험을 해야지만이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전투하는 데 있어서는 그 전투하는 당시에는 그 나와 조금까지도 밥을 같이 먹던 전우가 피를 흘리면서 그 죽어갈 때, 그때 거기에서 용감한 전투력이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옆에 같이 있던 전우가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걸 보면 거기에 아주 피를 끓는 적개심이 나오게 돼서 그 힘으로 전투가 되는데, 특히 우리 같은 이러한 한국 지형에서는 소부대 전투가 많이 일어날 수 있고, 앞으로도 소부대 전투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소부대 전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형을 숙지하는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새로운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의 지형 숙지를 위해서 제가 그 지역을 숙지할 때까지 저는 제가 선두에 서가지고 그 지역 모두를 샅샅이 손바닥 들여다보듯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저는 열심히 그 지역을 수색하는데 함께 따라다니면서 지형 숙지를 했습니다. 예. 그래야 나중에 부대를 지휘할 때 제가 자신 있게 지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게 숙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출동하실 때는 그렇게 큰 전투로 벌어질 줄 알았습니까? 제가 그 지역은 예. 보름 전에 그 지역을 수색 정찰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지역을 보니까 적이 숨어서 작전하는 가장 최적의 장소였고, 우리가 그 수색하러 들어간 데서는 최악의
그 조건을 갖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작전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불리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동 명령을 받고 보니까 받고 좌표를 불러주는데 그 지역을 지도상에서 확인하니까 바로 제가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희생을 입겠구나 하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서는 용감해야지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희생자가 생기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진두지휘에서 선제석에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용감해야 된다. 그 죽을 각오로 우리가 전투를 하게 되면 살 길이 생긴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때는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제서야 되겠다. 그리고 용감해야 된다. 적개와 부딪히면은 완전히 몸으로 덮쳐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죽을 각오로 그 작전에 임했었던 겁니다. 예. 그날 네. 그날 갈대밭 지형이라 그랬습니까? 갈대밭이 우거져가지고 3m 넘는 갈대가 우거져서 여기서 3m만 떨어져도 부스럭거리는 소리는 들리지만 볼 수가 없는 정도로 갈대가 우거졌는데 손가락 굵기만한 갈대가 발로 헤쳐도 헤칠 수가 없을 정도로 우거져 있는 그러한 아주 갈대숲이 무성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 적들은 침투가 용이했던 모양이죠. 강을 통해서. 강을 통해 가지고 걔네들은 그 갈대밭으로 숨었었습니다. 숨어서 그 적을 수색하기 위해서 제가 최초 그 수색 작전에 병력을 인솔하고 지휘하고 들어갔던 겁니다. 그 저기 바로 한 3m 앞에서 사격을 당했습니까? 그때 굉장히 근거리라고 제가 들었는데 근접. 그 이제 작전이 끝나서 그 우리 부대원들이 그 후에 갈대를 다 이제 베어버렸는데 그 비우면서 위치를 확인을 해서 실제로 자를 가지고 재보니까 6.5m 거리였어요. 6.5m 앞에서 공비하고 마주쳤군요. 제 앞에는 이제 군견이 있었고 그 뒤에 군견병이 있었고 그 뒤에 제가 섰었는데 군견병이 완전히 볼집이 되고 볼집이 되고 현장에서 전사했습니까? 군견은 완전히 볼집이 되고 군견병은 이제 부상을 당했는데 다행히 경상이어서 3개월 치료받고 나갔고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지휘하느라고 간격 넓히고 너희들은 이쪽으로 가고 하느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저기 지휘자가 있구나 그래서 집중 사격을 받아서 제가 그 다른 사람에 비해서 중상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만일 지금 이 순간 다시 젊음으로 돌아가서 그 보직을 맡았다 해도 그 조치는 똑같습니까? 그 지역을 알고 또 이렇게 위험하다는 지역을 알고 그 지역에 적이 출현했다는 것을 아는 지휘관이라면 누구든지 다 나와 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거기서 전투하면서 제가 보람으로 느꼈던 것은 그때 작전할 때 저는 우리가 작전 명령 수색 작전 임무를 받으면 그는 적과 적 유지 적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첫째 임무거든요. 저는 그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제가 계속 지휘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분대장한테 업혀 나와 가지고 거기에 있던 제 그 지휘관한테 나는 내가 지휘를 할 수 없으니 우리 부대를 교대를 해달라. 그래서 우리 교대는 빠지고 다음 부대가 다음 부대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작전 임무는 거기에서 이제 일단 끝이 났고 그 작전 결과는 그러면 잘 맞춘겠네. 그래서 제가 할 때까지는 성공적으로 작전이 잘 유지됐습니다. 희생자 없이. 그래서 제가 보람으로 느끼는 것은 그 작전 임무를 수행을 완수하면서 희생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저는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투병 생활이 사실 굉장히 길었지 않습니까? 저도 뭐 참 오늘 처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또 참고가 되겠다면은 그 합병증이 오셔가지고 콩팥 기능 장애가 왔는데 그런 그 삶의 고비를 넘길 때 그때 사실 우리가 흔히들 내가 왜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다 내 혼자 이렇게 당했느냐 이런 원망 같은 거는 안 들어서 생각 안 했습니다. 제 운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고 또
그 당시를 볼 때 그래도 저는 하느님께서 살려주시려고 그때 일요일 오후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침 그때 김신걸 군의관님께서 나와가지고 또 자기가 전공한 그 신장 전문의 전공을 했는데 그 신장에 제가 신장 마비가 돼 있는 상태를 보고 응급처치를 적절한 응급처치를 그다음에 최신의 그 의술로 그거를 그런 의술을 가진 분을 만났다는 게 저에게는 천운이고 또 그런 분을 만나서 그분이 헌신적으로 치료를 해줬기 때문에 일요일 오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비번인데 나오셨다 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비번입니다. 아 비번인데 어떻게 나오셨어요? 비번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제 옆에 유행성 출혈 환자가 생겨가지고 그 사람이 오늘 내일 하게 그렇게 사경을 헤맨 그러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환자를 보기 위해서 나왔다가 저를 발견하고 제가 이제 위급한 상황을 보고 저를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하늘의 도움이 없었으면 그죠? 하늘을 진짜 좋아하네.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 다시 재발에 대해서 다시 치료를 했고 해가지고 그 고비를 넘겼고 그 다음에 보니까는 사람이 그렇게 부상을 당하니까 내 정신 차려가지고 깨보니까 온몸은 뭐 성한 데가 하나도 없고 온몸을 다 이상한 데다가 전부 다 부드러움에 걸어 매놓고 뭐 했더라고요. 그걸 보고 맨눈으로 보고 내가 지금 이게 죽냐 사느냐 헤매고 있고 그다음에 내가 이게 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공황 상태가 돼요 사람이. 공황 상태가 순간적으로 그냥 정신이 나가면서 그냥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됐었습니다. 그냥 막 소리도 지르고 뭐 힘이 뭐 있었겠습니까? 그 없는 힘을 가지고 링겔병도 막 그 중환자실에서 말이에요. 난동을 부린 그러한 상황이 이제 벌어졌었는데 그게 바로 공황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 사람이 그냥 미친 사람이 돼버린. 이제 그랬는데 그런 정신적인 장애를 또 그 치유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간호부장 김필달 간호부장. 지금 미국에 계시는 분이죠? 지금 미국에 계셔가지고 지난번에 만나 뵙고 왔는데. 그분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떤 식으로 위로를 주셨습니까? 이제 저는 그 매일 이제 그 치료를 받았는데 상처가 심하니까 매일 치료를 받고 또 그때는 이 그 요독증이 와가지고 다른 그 항생제를 못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염증이 생긴 데다가 또 이게 부패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 피가 잘 공급 안 되는 부분 부패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쉬도 쓸고 말하자면 구데기도 쓰고 그래가지고 그걸 치료하느라고 이제 매일 치료를 하는데 치료할 때는 엄청 아프거든요. 엄청 아픈데 그럴 땐 막 소리 지르고 그럴 때 이제 와가지고 치료할 때는 꼭 오셔가지고 손을 꼭 잡아주고 잘 참는다. 잘 참는다. 이렇게 잘 참으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이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이 간택하셔서 이렇게 살아남게 해주셨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자신감과 또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럴까 큰 그 위로가 되는 그러한 말을 해주셔가지고 열심히 투병 의지를 북돋아 주셨습니다.